반갑습니다. 네, 나인하이어의 첫 번째 인사이트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나인하이어 운영팀 최도민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나인하이어의 첫 번째 인사이트 웨비나는 요즘 채용 담당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이죠. 데이터 드리븐 채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번 웨비나에 참여를 해주셨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어떤 데이터를 보고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어떻게 성과가 개선됐는지 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게 됐고, 최근 시리즈 B 투자 유치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잘한다의 테크 리크루터 미주님을 모시고 조금 더 실질적이고 또 실행 가능한 데이터 드리븐 채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미주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웨비나를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주제가 그래도 데이터 드리븐인 만큼 이제 숫자로 이제 미주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숫자 1인데요. 미주님과 잘한다가 저희 나인하이어의 첫 번째 유료 고객이라서 뽑은 숫자입니다. 나인하이어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인데, 이렇게 웨비나까지 함께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21년 이제 나인하이어가 아직은 베타 버전일 때 이제 처음 만나 뵀었고, 지금까지도 이제 나인하이어와 함께 해주고 계신 이제 소중한 고객님 중 한 분이세요. 다음은 이제 8 그리고 57입니다. 요거는 제가 미주님의 채용 성과와 관련된 숫자라서 좀 뽑아봤고요. 나인하이어의 이제 공식 블로그 고객 사례를 보시면 이제 거기서도 첫 번째 사례로 이제 잘한다 케이스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미주님께서 잘한다 입사 후에 이제 혼자서 8개월 만에 57명을 채용을 하셨는데, 현재는 전체 임직원 규모가 100명을 넘으셨다고 해요. 거의 매주 한두 명씩 계속 새로운 멤버가 이제 입사를 한 셈인데,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채용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57명을 채용을 하려면 만나야 되는 후보자 수도 이제 엄청났을 텐데, 이제 그걸 모두 혼자서 이제 해내셨다는 것, 그거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아마 그 비법이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주제와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나인하이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제 중간중간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데이터 드리븐 채용 이제 실전 가이드 웨비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잘한다 채용 매니저와 CTO 스태프를 맡고 있는 김미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웨비나 주제는 스타트업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채용 데이터 활용 방법을 실제 잘한다 사례를 통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이나 작은 조직에 계시는 채용 담당자 분들에게는 채용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지원자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을 것이고, 이미 채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채용 프로세스가 잘 마련되어 있는 조직의 채용 담당자 분들에게는 잘한다에서 채용 데이터를 활용해 어떻게 채용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했으며,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데이터 드리븐 채용을 시작하게 된 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인하우스 리크루터로 활동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없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말에 마땅한 답을 찾기 어려워서 솔직히 난감했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린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원하는 지원자는 대체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내부 구성원들이 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나의 의견을 물어오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는 나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 조직에서는 나를 신뢰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도 이 말을 듣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있거나 한때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분들이 오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웨비나에선 이와 같은 고민을 데이터로 미리 해결해 본 한 사람으로서 저만의 방법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제 방법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잘한다 마케팅팀과 함께 진행했던 메타 이미지 광고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채용 데이터 안에는 잘한다가 원하는 인재상과 우리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녹아있는 숫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자분들과 소통한다면 다수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찾고 있는 소수의 분들은 스타트업에서의 채용 데이터의 의미를 깊게 고민해 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발표에서는 이 이미지처럼 지원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채용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채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몇 가지 가설을 세워 채용 프로세스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웨비나 세션 순서는 먼저 파트 1에서 HR에 섞여 있는 채용 영역을 분리해 이 웨비나 시간 동안 여러분의 기준점을 하나로 맞추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업과 지원자 관점에 따라 세분화해보고 관점에 따라 세분화된 리드타임을 기반으로 지원자 이탈 사유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후 파트 2에서는 퍼널 그래프를 기반으로 채용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한 방법과 최종 입사자 수를 예측한 방법을 잘한다의 사례를 토대로 이야기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전 혹은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공감할 텐데요. 저는 채용 업무와 HR의 업무가 애매하게 겹쳐져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HR 커리어에서 테크 리크루터로 포지션을 전환했을 때 채용 프로세스의 단계를 세분화시켜 각 단계별로 담당자들을 명확히 해 잘한다의 채용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리크루터의 업무 범위를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조화시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제가 리크루터로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야 단계별로 지원자 이탈을 방어하고 실패한 인재 모델링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는 회사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지원자들이 우리 회사의 채용을 경험하며 느끼는 문제점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터의 업무 구분뿐 아니라 채용 리드타임 데이터를 기업과 지원자 관점으로 나눠 세분화시켰는데요. 우리가 흔히 봐온 전통적인 기업 관점으로 리드타임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 경우 아쉽게도 오래 걸렸다는 문제 인식은 가능하나 왜 오래 걸렸는지 그 원인을 추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면요. 바로 리드타임을 각 채용 단계별 주체 기준으로 기업과 지원자로 나눠 데이터를 수집해 보았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면 서류 평가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업, 즉 잘한다 관점의 리드타임은 지원서 접수부터 서류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까지로 나눌 수 있고 지원자 관점의 리드타임은 기업의 서류 결과 안내 후 지원자가 회신하는 시점, 즉 직무 면접 일정을 확정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리드타임을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채용의 구조, 기업 사이드, 지원자 사이드의 모든 데이터를 합쳐 제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간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류 검토와 서류 결과 안내에서 제가 발견한 문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첫 번째 문제는 느린 프로세스 진행으로 리드타임이 증가되었을 때 지원자 이탈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실무자와 논의해 공고를 게재했음에도 간혹 한두 개의 공고에서 비정상적으로 정말 많은 불합격
입자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 슬라이드의 가설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이력서는 남들 눈에도 똑같으니 서류 합격한 지원자들에겐 더 빠르고 더 친밀하게 연락한다를 기조로 나인하이어의 단계별 자동 메시지 전송 기능을 활용해 서류 접수 후 면접관 1차 스크리닝이 끝나는 즉시 시간대별 CRM 메시지를 예약 전송함으로써 제 리소스를 줄이면서 잘한다 사이드, 즉 기업 리드 타임을 줄이며 각 지원자에게 최적화된 CRM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공고 기간 대비 접수에서 서류 합격까지의 데이터를 확인해 서류 합격 퍼센트가 10% 미만일 경우 면접관과 논의해 인재 모델링을 재구축하고 JD를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고요. 다음은 직무 면접 단계부터 컬처핏 면접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첫 번째 문제는 이전과 동일하게 타사보다 늦은 프로세스 진행이 기업 사이드의 리드 타임을 증가시켜 지원자 이탈을 발생시켰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평가 단계별 면접관들끼리의 인재 모델링 불일치가 최종 합격자 1명을 발생시키기까지 걸리는 시간, 즉 전체 리드 타임에 큰 악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원자가 바라는 회사 수준, 즉 면접의 질, 프로세스 관리가 소홀한 경우에도 이탈은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요약해 바로 이야기하자면 이 단계의 문제 해결의 핵심은 기업과 지원자 사이드의 리드타임 데이터 관리, 채용 합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내부 면접관들끼리의 인재 모델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례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해 보자면, 먼저 지원자 사이드 리드타임에서는 지원자가 선택한 면접 일자가 3일이 넘어가는 경우 지원자에게 다시 면접 날짜를 선택하게끔 나인하이어의 메시지 예약 전송 기능을 활용해 CRM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3일 이내 면접을 잡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채용 프로세스 단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합치거나 삭제해 채용 단계를 최소화시켜 리드타임에서 야기되는 지원자 이탈 문제를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접관들끼리의 인재 모델링 불일치 문제의 경우 실무자 면접 합격률과 C레벨 면접 합격률을 확인해 지속적으로 불합격만 하고 있는 채용의 경우 C레벨 면접이 끝난 후 채용에 참여한 모든 면접관들과 함께 디브리프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각 단계별 내부 면접관들끼리의 기대치를 맞춰 이전보다 빠르게 의미 있는 한 명의 합격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자 이탈 방어의 마지막 단계인 서우협의에서의 이탈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이탈은 예비 입사자가 생각하는 기업의 처우, 그리고 자신이 속할 팀 업무에 대한 기대치가 불일치할 경우 잦게 발생하곤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대는 기업의 채용 이미지, 재직 중인 동료들, 면접관의 지식, 기업 문화, 연봉, 서비스 규모 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그 지원자가 진행했던 채용 프로세스 시간 동안 기업의 비전과 시장 가능성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자들은 쉽게 이탈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잘한다는 면접관들이 쉽게 읽고 말할 수 있는 짧은 스크립트 형태의 기업 설명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상황이고요. 또 필요에 따라 처우협의 단계에서 CTO인 TJ와 CEO인 J가 지원자분들과 커피챗을 갖는 형태로 아주 유연하게 처우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드타임 다음으로 제가 집중한 것은 채용 프로세스 단계별 퍼널 그래프입니다. 퍼널 이야기를 하기 전 여러분에게 저희 잘한다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채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회사인지 공유해 이제부터 시작할 데이터 실제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잘한다는 채용이 결코 쉬운 테크 스타트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한다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반의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하며 유아동 시장을 혁신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 퀴즈 시장에서 데이터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해 질 높은 매칭 서비스와 4가지 도메인을 운영하며 유아동 시장을 혁신하고 성장하고 나가고 있음에도 지원자분들이 어릴 때 경험했던 것들이 있어 잘한다는 오프라인 기반의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분들이 잘한다를 테크 기업이 아닌 학습지나 유아동 돌봄 구인구직 서비스로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잘한다가 타깃하는 시장 규모 역시 크게 성장해 나가고 있음에도 기존의 지원자들에게 인식된 산업의 이미지는 쉽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자 측면에서 우리의 채용 프로세스를 경험할 때 지원자분들이 잘한다가 어떤 기술을 활용해 이 시장을 혁신해 나가고 있는지 설명하며 채용 브랜딩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브랜딩이라는 게 넓게 퍼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잘한다를 테크 기업으로 알고 있고 잘한다의 비즈니스에 공감하는 분들이 지원하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나이어의 요청에 이력서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의 바를 최소한으로 낮춘 상태이고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통해 내부 면접관들에게 데이터를 이해시키는 작업의 시간을 줄여 2021년보다 채용 보고 수가 확실히 줄었음에도 더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퍼널 그래프를 활용한 방법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퍼널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공유해 보자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잘한다의 실제 채용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숫자만 바꾼 자료인데요. 여기서 제가 정의한 우리 개발자 채용 프로세스의 문제점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호텔을 본 지원자들 중 90% 이상이 화상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 또 면접 단계에서 55% 정도 되는 지원자들이 불합격되고 있어 코딩 테스트 단계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뿐더러 면접관 시간도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단계라고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또 2번째는 화상 면접 리드 타임이 6일로 확인되어 호텔과 합칠 경우 10일이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자 체감 리드 타임은 2주가 넘어가게 되며 우리 회사를 지원하는 인재들이 중도 이탈할 확률이 크다라는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팀에게 코텍 커트라인을 올리자고 말했고 그 결과 코텍 커트라인을 올리기 전보다 더 좋은 역량을 가진 지원자들이 화상 면접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화상 면접의 면접관들의 시간을 최적화시켜 낭비되고 있던 잘한다의 리소스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문제는 코딩 테스트 기간을 4일에서 2일로 줄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화상 면접으로 넘어가며 리드 타임이 길어지는 문제의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선택이라는 안내 문구를 통해 코딩 테스트 합격자들이 화상 면접일을 선택할 때 기존보다 더 빠른 날짜를 선택하게끔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잘한다의 백엔드 엔지니어 포지션에 대한 수요는 2020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얼전트해졌기 때문에 리드 타임을 더 줄이고자 서류 합격한 분들을 CTO님이 30분의 짧은 화상 면접으로 간략하게 기술과 컬처 핏을 검증하고 이후 면접에서 백엔드 시니어 엔지니어와 다시 CTO님이 기술과 협업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채용 데이터를 활용해 프로세스를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 점검 말고 채용 데이터를 또 활용했던 사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보자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ICT 인턴십이나 산학 협력, 그리고 프로그래머스 대부 매칭, 마지막으로 자체 신입 모집 등 단기간 안에 많은 지원자들 중 1명에서 2명 이렇게 정해진 최종 합격자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저는 나이나이어에 쌓여온 데이터 퍼널을 참고해 우리에게 필요한 면접만 진행될 수 있도록
채용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자면 A라는 채용 행사에서 50명의 지원자들이 지원했고 일주일 안에 꼭 한 명을 채용해야 한다면 저는 데이터를 활용해 서류에서 17.5명을 합격시켜야 하고 합격한 지원자들 중 직무 면접에서 합격시켜야 하는 지원자가 4.5명이며 4.5명들 중 최종 면접을 통해 한 명의 의미 있는 최종 합격자를 만든다는 가설을 세워 같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면접의 수를 제한시켜 회사의 리소스를 아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주 흥미롭게도 작년 한 해 진행한 채용 행사에 대번 모두 제가 예측했던 데이터와 동일한 숫자로 합격자들이 생겨 모든 면접관 분들이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한다는 2021년 약 1,100명 정도 되었던 지원자가 2022년 2,500명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오퍼 수락률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설을 세우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20%에서 67%로 상승한 상황이며 최종 합격률은 15%에서 1에서 3%로 떨어져 채용을 최적화시켜 질 좋은 채용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채용은 이제 회사의 규모나 현재 내부 팀의 상황, 비즈니스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이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예로 저 역시 이번 웨비나에서 운영과 채용 데이터 기준의 포커스에 맞춰 발표를 진행했지만 비즈니스 우선순위가 높은 포지션의 경우에는 아웃바운드를 정말 활발히 하기도 하고 무작정 오프라인 채용 행사에 찾아가 명함을 돌리면서 영업활동을 하곤 하는데요. 리소스가 많은 팀이라면 이제 탤런트 애퀴지션, 이제 리크루터,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팀원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잘한다 해서 팀 없이 혼자 리크루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운영 효율화는 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나인하이어에서 정말 빠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나인하이어를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엑셀과 지라를 이용해서라도 기업과 지원자 사이드로 데이터를 나눠 각 면접관들이 보기 편한 시각화로 채용 데이터를 관리해 다양한 가설과 실험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끝이 났습니다. 발표를 위해 힘써주신 잘한다 개발자 채용 TF 팀원들과 나인하이어 팀에게 정말 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발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리크루터의 업무를 조금 더 이제 명확히 구분 짓는 것부터 이제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이제 회사와 지원자 관점에서 단계를 또 나눠보고 또 리드 타임 그리고 퍼널 그래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봤고요. 끝으로는 실제 잘한다의 채용 성과까지 이제 미주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이제 운영 최적화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업무 시간을 좀 줄여 나가고 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아웃바운드 또는 이제 다른 채용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아마 다른 채용 담당자분들도 바라는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데이터를 보고 또 가설을 설정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방식은 또 개개인마다 또 회사마다 도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이제 만드는 작업이 이제 데이터 드리븐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 구글 시트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 나인하이어를 이제 활용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세팅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웨비나 신청할 때 저희가 미리 받았던 사전 질문에 대해서 이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이제 현장 질문도 답변 드리는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능하면 많은 질문 커버하려고는 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모든 질문을 채택하지는 못했고요. 또 질문 중에 또 짧은 시간 내에 답변 드리기 어려운 굉장히 난이도 있는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런 질문은 저희가 또 다른 해당 주제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또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질문 6개 정도를 준비했는데 요거 먼저 좀 빠르게 답변 드릴게요. 이제 먼저 네, 구아영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최근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비용에 대한 타당성을 조직에서 많이를 요구를 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원자 획득 비용 혹은 채용 비용 효율화 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트래킹하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면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이제 채용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우선 각 채용 플랫폼별 수수료가 7%인 점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채용한 사람들의 채용 수수료 평균치를 확인하고 그 비용을 토대로 내부 채용 비용의 기준점을 잘한다는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획득 비용의 경우 저희 잘한다는 우선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직군을 최단 기간 내에 채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 획득 비용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해서 채용을 잘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채용 비용 효율화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엔 이제 이면성님 질문인데 면접 전 이제 알맞은 인재를 뽑기 위한 지원자 대상 사전 질문 혹은 내부 기준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내부 기준과 사전 질문은 채용하고자 하는 팀의 이제 사업의 방향성 그리고 KPI를 확인한 후에 우선 JD에 녹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방향성 그러니까 KPI 등에서 질문을 추출을 하고 이제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를 적절히 면접 과정에 믹스해서 이제 면접에서 지원자를 검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네, 김보현님 질문인데요. 데이터를 점검하는 특별한 주기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 리포트를 발행하시는지, 또 이를 자동화하셨는지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좀 민망하긴 한데요. 이게 사실 나인아이어를 만나기 전후로 조금 나뉩니다. 나인아이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월에 한번 이제 C레벨 분들에게 제가 엑셀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이제 공유하는 식으로 데이터 리포트를 발행해 C레벨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엑셀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가공을 하는 시간 자체가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인아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나인아이어를 사용한 후에는 그럼 어떻게 변했냐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리자면 나인아이어를 사용한 이후에는 이미 각 채용 공고별 시각화된 대시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시보드를 실시간으로 이제 궁금해 하실 때마다 공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좀 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데이터를 관찰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나인아이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그때그때 추출해서 제가 원하는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편인데요. 추가로 이제 나인아이어에서 데이터 구조나 필요한 정보에 대한 요청을 드리면 굉장히 빠르게 수용해 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항상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답변 너무 좋네요. 네. 그 다음 이동욱님 질문인데요. 채용 채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많이들 쓰시는 이제 원티드, 블라인드 등의 채용 플랫폼 수수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노하우를 또 물어봐 주셨습니다. 여기에 좀 답변을 드리면, 이제 우선은 저는 이제 각 채용 플랫폼도 매출이 나와야 하는 이제 회사들인 점을 감안을 하면 그들의 최종 목표도 매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잘 입력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원자 풀에서 해당 지원자들이 좋아할 만한 채용 공고와 숫자를 쓰는 경우에 이제 해당 플랫폼들에서 공고가 상위 노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실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동욱님께서 직접 테스트하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채용 채널과 로직을 찾아가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노하우의 경우에는 이건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각 채용 플랫폼별로 어뷰즈 검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뷰즈 대상으로 확인이 되면은 이제 채용함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전 질문 중 마지막 질문인데, 네, 김지은님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채용에서 수집 가능한 여러 데이터, 이제 말씀드렸던 리드 타임, 채널별 지원율이 있을 수 있고, 또 프로세스별 합격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데이터만 수집할 수 있으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꼭 수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채용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앞서 이제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자 사이드 리드 타임을 꼭 관리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기업은 발표하는 시점으로, 그리고 지원자 사이드는 지원자가 기업 발표에 회신하는 시점으로, 이 두 개의 관점으로 나눠 봐야지만 채용 리드 타임에서의 문제 정의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문제 정의가 완료되면 단계별로 대체 방안을 찾을 수가 있고요. 전통적인 기업 리드 타임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말 제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관섭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기업 사이드, 지원자 사이드로 데이터를 나눠 관리를 했고, 거기에서 좀 성공적인 결과들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지원자 사이드의 리드 타임을 관리하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될 수 있다면 이제 뭐 엑셀이나 나인아이어를 통해서 지원자 사이드 그리고 기업 사이드의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한번 그 데이터를 꾸준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드 타임, 네. 네, 일단 충분한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현장 질문 몇 가지를 저희 팀에서 이제 선정을 해주셔서 요거 이어서 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 네, 이태영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이제, 네, 좀 민망하네요. 네, 나이나에 쓰시면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 그리고 또 기능, 이거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제가 나인아이어 쓰면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제가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요청을 드리면 한 1, 2주 안에 무조건 다 개선이 되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앞으로가 기대되는 점은 이제 마케팅 툴을 이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나인아이어에서 업데이트를 좀 도와주셨는데, 그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 이제 잘한다 채용의 채용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 그 툴을 사용해 나인아이어와 함께 이제 마케팅을 좀 진행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마케팅 성과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해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임주승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두 개 주셨네요. 첫 번째가, 채용의 각 단계별로 이탈 사유는 어떻게 뽑아내셨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드리븐 채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우선 첫 번째, 채용의 각 단계별로 이탈 사유는 어떻게 뽑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단계별 데이터를 구분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드 타임과 이탈 사유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고 생각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보고 문제를 정의하고 이제 내부 면접관 분들이랑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이제 실행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이제 추출된 해답만 이번 웨비나에서 소개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드리븐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질문은, 사실 데이터 수집은 이제 뭐 나인아이어나 다른 여러 가지 툴을 이용을 해서 쉽게 수집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이나 문제 정의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고객 사이드에서 생각하는 그 관점이 저희 채용 데이터 드리븐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HR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지원자 입장이었을 때를 잊고 단순하게 그냥 회사 입장에서만 공고를 올리거나 그리고 지원자를 관리할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을 최대한 좀 견제하면서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자 중심 사고방식. 네, 좋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질문은, 네, 레비송이라고 읽으면 될까요? 네. 레비송님께서 주신 디브리프 세션 진행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디브리프 세션을 통해서 적절한 결론에 도달했던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디브리프 세션을 진행을 할 때 제가 우선 가장 크게 주의하고 있는 점은 C레벨 분들, 그러니까 이제 컬처핏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도록 제가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 면접에서 어떤 점 때문에 이분들을 합격을 시켰는지, 그리고 그 면접관 분들이 어떻게 실무적으로 함께 일을 했을 때 충분히 일할 만하고 우리 회사와 결이 맞다고 판단했는지를 먼저 조금 유도해서 질문을 이끌어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이 끝난 후 이제 C레벨이나 이제 컬처핏 면접관 분들에게 이제 발언권을 드려서 이제 동일한 인사이트를 추출하기 위한 질문들을 하곤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적절한 결론에 도달했던 사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만 좀 본다면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원래 찾던 사람은 그냥 일반 말이었는데 컬처핏 면접만 들어가면 유니콘이 됐다가 디브리프를 진행하고 나서는 이 뿔이 떨어지는 경험들이 다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네. 유충모님 질문인 것 같은데, 개발자 오퍼 수락 전환율이 크게 개선이 됐는데, 사용한 데이터와 기법들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고 싶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도 지금 저희 이제 CTO님인 이제 TJ님하고 항상 논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냥 하나 예시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면, 왜 우리 병원 가잖아요. 병원을 가보면, 이제 큰 병원들 가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그 환자에 대해서 병을 진료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 비용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저기 원무과 가서 확인하세요. 라고 이제 말들을 하곤 하시잖아요. 그처럼 이제 저희 잘한다는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면접이 끝나고 최종 합격자 분들에게는 이제 저희 CTO님인 이제 TJ님께서 면접에서 이러이러한 역량이 좋으셨고 잘한다에 합류하셨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것들을 같이 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화가 종료가 된 후 제가 지원자분에게 다시 한번 시간을 여쭙고 이제 전화를 드리면서 저희 이번 면접과 저희 내부 이제 그 테이블을 확인했을 때 이 정도의 연봉 측정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연봉을 원하시는지 뭐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정말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황처럼 상황을 만들어서 처우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내부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제 처우 협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좀 마지막으로 현장 질문 잡으면 체크블랙 님께서 네, 주신 질문인데, 이것도 두 개 주셨네요. 네. 지원자 수가 배로 늘어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원율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고 생각을 하시는지, 요거 먼저 답변을 드려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살짝 이제 좀 연결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공고를 올릴 때 인사 담당자로 올리고 있지 내가 지원자인 상태에서 공고를 올리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냐면 공고를 올리고 요새 모바일 기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원티드나 이제 기타 다양한 채용 플랫폼들에서 각각의 앱이 있기 때문에 그 앱에 들어가서 우리 채용 공고가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모바일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때 PC에서 본 채용 공고 내용과 모바일에서 본 채용 공고의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용 플랫폼들도 매칭이 곧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조금 공고에 상세하게 적어 놓음으로써 이제 좀 노출률을 상승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원티드, 점핏 등 모든 지원자를 이제 나인하이어에 등록해서 지원자를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쭤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우선 각각의 채용 플랫폼에서 들어오는 지원자분들을 모두 나인하이어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이제 이동될 때마다 거기서 이제 서류 합격률은 몇 %인지, 그리고 서류 합격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인지 등을 체크하면서 리드 타임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으면 또 다음 기회에 또 저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 내용과 Q&A 모든 세션이 마쳤고요. 끝으로는 이제 저희가 웨비나 주제를 조금, 다음 웨비나 주제를 조금 스포를 하고 이번 웨비나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Q&A 시간에도 질문이 좀 있었는데, 이제 다들 이제 지원자 모집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광고, 그리고 홍보에 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과 측정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쓰긴 썼는데,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이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큰맘 먹고 SNS 광고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컨텐츠로 광고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다음 웨비나에서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이메일 그리고 뉴스레터 통해서 이제 여러 채널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나이나의 소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웨비나에서 이제 데이터 드리븐 채용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경험 공유해주신 미주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참석자분들께도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웨비나 때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